다 아신 분들은 제일 끝에 있는 판례에 있는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한번 천천히 지금 읽어보세요. 밑줄 친 부분.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왜 없냐? 양성평등 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 밑줄에다가 중요한 거 있으니까 한번 체크합시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밑줄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1번 하시죠. 성별 구별 없이. 그 말인즉 아들, 딸 관계 없다는 얘기죠. 아들, 딸 관계없이. 혹시 모르니까 며느리는 딸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뒤에 판례 있습니다. 며느리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뭐 채팅 같은 거 할 때 준회원 그런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딸하고 며느리 오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 2번 성년이 되면 성년. 그럼 쭉 빼가지고 뭐라고 만날 까 시험 문제에서 미성년자 X예요. 걔는 부모님을 통해서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자 붙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성별 관계없이 성년이 됐을 때까지. 3번에 당연이라고 하는 글자에 3번 붙이신 다음에 그 당연이란 글자 위에 별표 치고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지만 나올 부분이에요. 당연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밑에 있는 각주 5번, 각주 5번 가시면 요 판례의 별개 의견,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뜻입니다. 별개 의견은 그 줄 끝에 가입 의사를 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자, 별개 의견,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가입 의사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의사 필요 없어요. 왜? 당연이니까. 해서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가 가입 의사의 표명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임을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위에 판례 제일 끝에 4번 조리 해서 간습법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조리. 요건 1번 빨리 읽으시고 요건 2번 빨리 읽으시고 요건 3번 빨리 읽으신 다음에 3번 딱 보는 순간에 요 종중에 관한 판례를 떠올려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6페이지 가시죠. 보시면 딴 거 필요 없고 목차 답번에 보시면 중간에 있죠. 판례 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줄 밑에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까지만 밑줄 그을게요.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그래서 그 위에 가정의례준칙 13조를 좀 빼가지고 장남이라고 메모하시고 장남. 바로 한 줄 위에 있죠. 장남. 조금 뒤에 보시면 간습법 있지 않습니까? 그를 쭉 빼서 남편이라고 합시다. 갑이 요 땅의 소유자, 땅주인이에요. 근데 무단으로 이렇게 분묘 설치, 무단으로 분묘, 쉬운 말로 무덤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A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A가 누워 있다. A가 누워 있다. 근데 을이 있어요.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을 같은 경우는 A의 장남이에요. A의 장남이고
병 같은 경우는 A의 남편이에요. A의 남편이다까지 먼저 그립시다. 갑이 을하고 병 중에 누구를 상대해 가지고 요 분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분묘가 땅 위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물? 지상물. 그렇죠. 지상물 철거 청구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인문특강 자료 첫 번째 페이지 빨리 보시고. 그러니까 3페이지겠네요. 표지가 1페이지, 그 다음이 2페이지니까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암기해가지고 박스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번 한 번 더 빨리 읽으세요. 지상물 철거 청구를 하려면 원고 소유일 것, 그리고 피고에게 철거 처분권이 있을 것까지 됐죠. 요건 1번 원고 갑 소유일 것. 원고 갑의 소유일 것. 두 번째, 피고에게 저 분묘를 처분할 수 있는 철거 처분권이 인정됐을 것. 같은 말이 분묘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도 토요일 시험 문제입니다. 외우세요. 암기. 그러면 이 판례는요, 이 요건 1번과 2번 중에 어떤 요건에 관한 판례겠습니까? 2번. 1번이 아니고 2번. 즉, 누구한테 갑이 철거 청구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봤지만,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법률, 성문법에 의했을 경우에는 장남한테 분묘에 대한 소유권이 있거든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간습법에 의했을 경우는 남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문법에 의했을 경우는요, 을을 상대해가지고 철거 청구해야 되겠죠. 간습법에 의했을 경우는요, 남편분한테 하겠죠. 이렇게 성문법상의 내용과 간습법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떤 걸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요, 제1조에 있으니까 빨리 한 번 더 1조 읽으시죠. 간습법 언제 나오는 거예요? 법률이 없었을 때 나온다. 그죠? 따라서 판례는 제1조에 충실하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인 거고, 그때 쓴 판례의 문구가 간습법 너는 보충 수업, 정규강의 때 수업 끝냈을 경우는 보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는 성문법이 없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다. 지금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다. 결론은요, 피고가 누구라고요? A의 장남이었던 을에게 소를 제기했을 때 비로소 갑이 승소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또 폴더에 넣으실 때 그냥 넣지 마시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 중에서 지상물 철거 청구 중에서 요건 2번에 나온다라고 연결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조선부터 간습법은 남편 A였는데 왜 국가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만주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이 요 판례 문구를 이해하는 범위 내까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교재 오시고 밑에 목차 2번은 지금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7페이지 가시고요. 목차 3번에 조리 가시면요. 조리. 그래서 법률도 없고 간습법도 없었을 경우는 조리에 의하는데 조리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의의는 절대로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 목차 나번에 가시면요. 법원인가 아닌가? 법원 맞죠? 왜? 제1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인정이라고 하는 글자 위주 긋고 넘어가시면 돼요. 인정한다. 아까 봤던 종중판례 떠올리시면 되죠. 8페이지 가신 다음에 해석과 효력 범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로마자 1번 해석 중에서 목차 3번에 가시면 자꾸 쓰는 용어에서 가번 됐고요. 나번 또 목차 그냥 읽으세요. 선이 악이 뭔가 모르면 선이 알고 있으면 악이니까 의미 없는 거고요. 목차 다 라에 제일 끝에 보시면 제3자는요.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했을 경우는 갑, 을을 뺀 나머지 병정부는 여기 포함까지만 아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